자, 8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지난 단원까지는 그 연습 문제 영상은 거의 통으로 올렸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연습 문제가 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얘기하고 넘어갔고요. 좀 어려운 문제만 좀 건드렸는데 요 8단원은 연습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의 풀이를 조금 잘 한번 봐두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8-1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그냥 뭐 직접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우 명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귀륙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이면 뭐이다 했을 때 결론에 이렇게 또는이 있는 경우, 여기 또는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원명제를 증명하는 것보다 대우 명제를 증명하는 게 대부분 편합니다. 왜냐하면 또는이라고 하면은 x가 0보다 큰 경우, y가 0보다 큰 경우 둘 중에 하나가 0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둘 다 0보다 큰 경우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뭐다? x 플러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보여도 되죠. 근데 이거 뭐 보일 것이 없죠? 예. x, y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양변을 더하면 뭐니까? x 더하기 y는 당연히 0 이하니까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원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걸 증명을 할 때는 원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 명제를 증명해도 된다. 이렇게 한 줄 쓰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대우 명제를 바로 증명해도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AB가 양수일 때라는 것은 이 명제가 양수에서 정의된 명제, 다시 말하면 대전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정은 AX 플러스 BY가 0보다 크다. 결론은 X는 0보다 크다 또는 Y는 0보다 크다. 요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쓰면은요. 요렇게 됩니다. 자, 일단 AB는 양수라고 나와 있고요. 이 조건은 대전제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x 더하기 by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자, 증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a와 b가 양수라니까 부등식 양변에 a와 b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하고 b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두 식을 어떻게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음수끼리 더한 것은 여전히 음수니까 ax 더하기 b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문제고요. 8-2번을 볼게요. a와 b가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앞에 이제 그 단원에서, 앞에 개념 설명에서요.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선원지 제거법이라는 걸 잠깐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 언급한 게 얘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경우는 그냥 가능한 경우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아닌 경우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경우가 참이다. 이걸 쓸 거예요. 자, 일단은요. AB가 자연수이고, AB가 홀수이면,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A와 B가 자연수일 때 AB가 가질 수 있는 홀짝성을 모두 한번 나열해보면 A가 홀수, B가 홀수, A가 홀수, B가 짝수, 그리고 A가 짝수, B가 홀수, 또 A가 짝수, B가 짝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A와 B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면 홀수일 때는 더한 건 짝수가 되고요. 맞죠? 그리고 홀수짝수일 땐 더한 건 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짝수 홀수일 땐 더한 건 홀수가 되고 짝수 짝수일 때는 더한 게 짝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홀수라 그랬으니까 그 경우는 뭐밖에 없고요. 네, 요 경우하고 요 경우밖에 없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b가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죠.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임을 증명하시고 그랬으니까 대우 명제를 증명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a, b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쵸?
이제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A는 뭐고? 2K 플러스 1, B는 2L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죠. K와 L은 정수.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뭐가 돼요? 2에 K 더하기 L 더하기 1이 되니까 짝수가 돼요. 이건 가정의 모순이죠. 마찬가지로 A와 B가 모두 뭐라고 생각해도 짝수라고 생각을 하면 A는 2K, B는 2L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두 식을 더하면 A 더하기 B는 2에 K 더하기 L입니다. 역시 모순이죠. 어디에? 가정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더니 A, B가 홀수이거나 아니면 A, B는 짝수란 얘긴데요. 모두 그 두 가지 경우 다 가정의 모순이 나왔으니까 대오명제가 참인 거죠. 예, 그래서 원명대도 참이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8-3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수들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적당히 A에다가 2 같은 거 한번 대입해서 해볼까? 그럼 A에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건 1이고요. 두 번째 건 2가 되고요. 세 번째 건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고 얘가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뭐 크기 관계를 한번 증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증명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빼서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A-1분의 A를 빼겠습니다. 항상 대소관계 증명 어떻게 한다고?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한다고요. 통분해주면은요 A-1분의 A-1 올라가고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이건 A-1분의 마이너스 1인데요. 지금 잘 보면은요 A가 1보다 크니까 이 분모는 양수가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죠. 1에서 A-1분의 A를 뺀 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1보다 누가 크다는 얘기고요. A-1분의 A가 크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거 두 개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A-1분의 A에서 뭘 빼보자? A분의 A 플러스 1을 빼보자.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이건 A 곱하기 A-1에 자, 통분을 해준 거죠. 앞에 거는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A-1이 되는데 요것은 합차의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고 나고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나면 다 양수죠. A가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죠. 전체는 뭐예요? 양수가 됩니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의 비교 됐고 둘의 비교 됐어요. 마지막에 뭐만 비교하면 돼? 1과 A분의 A 플러스 1 비교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A분의 A 플러스 B에서 얼마를 빼주면 1을 빼주면 이건 A분의 1이 되는데 이건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1보다는 얘가 크다는 거지.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대소관계는 1보다는 누가 크고 A분의 A 플러스 1이 크고요. A분의 A 플러스 1보다는 A-1분의 얼마가 A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문제 8-4번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A, B, C가 1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부등식의 증명은 항상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좌변에서 뭐를 뺀 다음에 우변을 뺀 다음에 이것의 부호를 생각해 보는 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요. 좌변 AB 플러스 1에서 뭘 빼자? 우변 A 플러스 B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놈을 한번 묶어볼게요. 앞에 거 A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B-1이 되고요. 더하기 1-B가 되는데 이건 다시 A-1 곱하기 얼마로? B-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 1-B랑 B-1 공통인수인 거 보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 B가 둘 다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각각이 양수일 테니까 전체는 양수가 되겠죠. 전체가 양수란 얘기는 좌변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2번은 좌변은 A, B, C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고 1을 더한 거고 우변은 뭐 한 거야? A, B에다가 C를 더한 거죠. 그래서 빼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A, B, C에서 뭘 뺀 거고 A, B를 뺀 거고 그 다음 더하기 1 빼기 C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비슷해요. 공통인수로 좀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거를 AB로 한번 묶어볼게요. AB로. 그러면은 이건 AB에 C-1이 되고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건 AB-1에 C-1이 된다는 거지.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사실 2번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잘 구조를 보면은 얘가 어떠냐면 1번과 2번은 사실은 똑같은 부등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에 A 자리에 누굴 집어넣고 AB를 집어넣었어요. A 자리에 AB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1번에 B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C를 집어넣고 B 자리에 뭐를? C를 집어넣은 거죠. 사실은 문자만 바꿨을 뿐 1번과 2번은 똑같은 식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3번을 증명할 차례인데 1번과 2번은 빼면은 뭐 인수분해 되는 거 금방 눈에 보이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워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단계별로 나왔을 때는요. 앞에 문제에서 증명한 결과를 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얘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2번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ABC 더하기 1이 얼마보다? AB 더하기 C보다 크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3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ABC에다가 더하기 얼마? 2를 한 것은 AB 더하기 C 더하기 1입니다. 되겠죠? 이걸 첫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2번에서 바로 나온 거지, 양변에 1을 더해서. 자, 이제 뭘 증명할 거냐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제 AB 더하기 C 더하기 1에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빼볼 거예요. 왜? 얘와 얘의 크기 관계를 알고 싶으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이거 AB 플러스 C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C하고 플러스는 사라지죠. 남는 건 AB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역시 이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A-1 곱하기 B-1로. 그래서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AB 더하기 C 더하기 1이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요거보다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두 개의 식, 1번식과 2번식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면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니까 결국 얘가 뭐다? 얘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에 일단 부등식 하나를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8-4번을 해결했습니다. 2번에서 3번을 가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중간에 어떤 하나의 부등식을 끼워 넣어서 증명하는 건 자주 이용되는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써주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증명이 안 되면 적당한 C를 찾아서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C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서 이 두 가지를 증명함으로써 A,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8-5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큽니다. 이것도 좀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예요. A, B 양수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중요하겠네. 그리고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나왔는데 대문자 A, B를 곱한 것이 XY가 이 둘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일단은 A, B에서 XY를 빼보는 건데요. A, B를 먼저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 B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AX 더하기 BY BX 더하기 AY인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사실을 쓰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AB의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XY 더하기 B제곱의 XY 더하기 뭐가 돼요? AB의 Y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AB의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X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XY보다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A와 B에 대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요 놈과 요 놈을 좀 보면 우리가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얼마? 2AB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를 뺀 게 뭡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란 얘기야? 2배의 AB 더하기 1이란 얘기죠. 되겠죠? 사실 여기서 AB가 뭐니까 양수기 때문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요런 걸 이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어려워져요. 실제로는 이제 X제곱, Y제곱에다가 산술 기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B에 대한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AB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얼마가 돼요? 2AB에 더하기 1에 XY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등장했어요? XY가 등장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를 AB에서 뭐를 빼주면 XY를 빼주게 되면 지금 잘 보면 얘가 AB니까 여기서 XY만 빼면 요 놈만 사라지는 거지, 그지? 되겠죠? 그래서 이건 AB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2AB의 XY가 됩니다. 요걸 묶어주면은요 AB의 뭐가 되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데 AB는 양수이고 XY는 실수긴 하지만 제곱을 했으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실수했죠? 이거 플러스 AB고요. 여기가 얼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고요?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X-Y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X-Y의 제곱이니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B와 XY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빼서 부호를 살핀다는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뺐을 때 간단하게 되기 위해서 AB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이쪽 부등식의 증명 쪽은요, 여러분들 좀 낯설 거예요. 문제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증명은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한번 써봐야 합니다. 자, 8-6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AB, XY가 전부 양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양수 조건뿐만 아니라 뭐가 나왔어? A와 B를 더한 게 1이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묻지도 따지도 말고 1번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일단 빼자고 좌변에서 우변을 어떻게 하자? 빼보게 되면 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여요? A제곱에 1-A로 묶여요. 두 번째 건 어떻게 묶입니까? B제곱에 1-B로 묶이죠. 그래서 뺀 다음에 부호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묶어주고 나면은요. 자, 1-A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A 더하기 B가 1이니까 1-A는 뭡니까? B예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A제곱에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B는 A니까 더하기 B제곱에 A가 됩니다. A, B는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되겠습니까? 1번 해결됐습니다. 자, 2번도 문제를 풀 텐데 A, B, X, Y가 모두 양수니까 양변은 일단 양수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돼요?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첫 번째, 좌변의 제곱이 AX 플러스 BY가 좌변의 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서 뺄 거예요. 우변의 제곱을 뺄 거니까 A 루트 X 플러스 B 루트 Y의 무엇을 제곱을 빼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고. 자, 계속 계산할게요. 이거 AX 더하기 BY가 될 거고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은요. A제곱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의 Y 남고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더하기 2의 AB의 루트 X 루트 Y인데 같이 루트 안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 바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A 더하기 B가 얼마라 그랬어요? 예, 1이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조금 이용을 하고 싶어. A 더하기 B가 1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마찬가지로 요 놈을 묶어볼게요. A의 얼마? 1-A의 X 더하기
b의 얼마? 1-b의 y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은 거예요. 확인되겠죠, 그죠? 그 다음 더하기 2의 ab의 루트 x, 루트 y. 이렇게 될 거고요. 1-a는 지금 b고요. 1-b는 a니까 요거 전부 다 ab로 묶어낼 수 있게 되는데 ab로 묶어내면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계산을 좀 잘못하죠. 여기 어때? 빼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2의 루트 x, y가 된다. 되겠습니까? ab로 묶어지고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산술기하 부등식 같은 것을 잠깐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는 그냥 산술기하 부등식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그냥 쭉쭉쭉 증명해 놨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기본적으로는 좌변에서 우변을 빼서 그 부호를 계산한다. 만약에 양수라면 그리고 루트가 있다면 제곱해서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8-7번까지도 그렇고요. 이제 8-9번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8-7번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x 땡그라미 y라는 연산을 약속했는데 이 기호의 의미가 뭐냐면 x보다 y가 크거나 같다면 x 땡글 y를 x로 뽑아내고 x보다 y가 크다면 x 땡글 y를 y로 뽑아내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더 큰 쪽을 쓰란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크거나 같다가 붙은 이유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을 때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x를 쓰나 y를 쓰나 똑같은 건데 같을 때는 어쨌든 간에 둘 중에 더 큰 거를 뽑아내라는 그런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조건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 땡글 A가 X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가 뭐든지 간에 이건 X가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X가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가 바로 이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란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합 A의 무슨 원소는 최소인 원소, 최소의 크기를 갖는 원소가 바로 A다. A보다 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나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C 땡글 D보다 C 땡글 B가 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C, B, D 중에서 제일 큰 게 C인 상황이라면 이 둘은 같아야 됩니다. 그쵸? 둘 다 C가 될 테니까. 그럼 제일 큰 게 C는 아니야. 제일 큰 게 B라면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커야 되겠지. 그지? 제일 큰 게 D라면 당연히 이쪽이 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B, C, D의 크기를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 C, D 중에서 최대인 것은 얼마다? 최대인 것은 B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D가 제일 큰 거라면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C가 제일 큰 거라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B가 가장 큰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B, C, D에서 제일 큰 거는 B고 제일 작은 건 A니까 B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은 거 그런 보기를 고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연습 문제 8-8번으로 보겠습니다. A, B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했는데요. 자, 요 부등식은요. 여러분들 보면은 재밌는 성질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증명을 하겠지만 얘를 증명할 수 있는 조금 재미있는 방법이 사실 있긴 합니다. 이것도 수학적 균합법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지. 이건 잘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fx를 x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값이 커짐에 따라 x의 세제곱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니까 이걸 양수 쪽에서만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됩니다. 이게 fx는 x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저기 1번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뭐를 잡고 A를 하나 잡고 여기에 뭐를 잡고 B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은 A와 B의 중점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A와 B를 연결하는 직선을 한번 딱 그려주고 얘를 그대로 위로 올린다면
요 점이 바로 뭐냐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 요게 바로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b에서의 함수값이 아니고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2분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a, a 세제곱이잖아. 여기가 b, b 세제곱이죠. 거기에 중점이니까 얘의 y값은 뭐가 되냐면 2분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제대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등식의 증명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빼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뺄 건데 잘 보면 우변이 분모가 얼마야? 8이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8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분모가 8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을 양변에 8을 곱해서 증명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4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서 뭐를 뺀 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면 요 놈은 어떻게 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에 플러스 3ab의 제곱에 b 세제곱으로 전개가 될 테인데 풀어보고 나면은요, 이것은 3의 가로 열고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3b 제곱이다 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자꾸 틀려요, 그죠? 예, 선생님이 그냥 여기 세제곱이고요. 예, 빈 강의실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이거 여기도 3 없어지고요. 3 없어져야 되겠죠. 한 대 맞자. 여기도 3 없어져야 돼. 한 대 때렸습니다. 요거 묶어주면은 가로 안에 a 제곱에서 얼마를 뺀 거? 예, a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맞아요. a 마이너스 b를 뺀 거고 마지막에는 b제곱으로 묶어주면 플러스 b제곱에서 뭘 뺀 거예요? b-a를 뺀 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얘가 3에 a-b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이걸 끝까지 계산해주면 3의 a-b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됩니다.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a 플러스 b는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2번은요. 이거 이제 정석의 풀이가 있긴 한데 정석의 풀이보다는 선생님의 풀이를 좀 봅시다. 어떻게?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의 무슨 값? 예.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라 그랬어요. 일단은요. 여기서 산술기하,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를 할게요. 곱하면 얼마고요? 1이고요. 곱하면 얼마고요? 1이고죠. 이렇게 곱하면 b분의 a고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로 앞으로 고정인데 2 더하기 얘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2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보다 크거나 같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2보다 어떻다는 거고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전체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간단하죠? 자, 8-9번을 볼 거고요. 8-9번을 푼 다음에 좀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8-9번, 10번까지 볼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다 써놨어, 내가? 예. 뭔가 아까 낙서한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8-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9번이랑 10번이랑 좀 관련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XY가 두 개가 있는 거야. XY가 아무렇게 변하든지 간에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린 이 문제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아니지. 성립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K는 뭔지 모르는 거고요, 아직. 이걸 XY에 대한 부등식으로 간주하는데 자,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식에서 아주 자주 이용되는 게 특히 2차식에서는 얘를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간주를 할 거예요.
이게 모든 xy에 대해 성립하려면은 x에 대해서도 모든 x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간주를 하고 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이건 x제곱 플러스 x에 대해 내림차순이니까 여기 2 쓰고요. 이거 2y 플러스 1에 x라고 묶어줄 수 있고요. 얘네 둘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상수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즉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자는 얘기는 일단 y를 무슨 취급하자는 얘기야? y는 상수처럼 취급을 해서 상수가 아니지만 x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가 중요해. 이 논리를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식은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식은 y는 상관없이 x가 변할 때도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돼요. 그럼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x에 대한 2차식인데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2차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볼 때 성립하려면 항상 성립하려면 얘의 판별식인 2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되겠죠? 첫 번째 단계 얘가 모든 xy에 대해 성립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치? 그럼 요 놈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플러스 얼마고요? 2y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자, 다시 얘를 y에 대한 부등식으로 볼 거예요. 그럼 얘는 y에 대한 2차 함수인데 걔가 0보다 작으려면 위로 블록이니까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요 놈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y가 변하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역시 모든 y에 대해 성립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모든 y에 대해 성립하면 다시 얘의 판별식을 보면 D'라고 할까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고 1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다시 작아야 된다. 따라서 k는 2보다 어떻다? 크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걸 y에 대한 2차 함수로 보면은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걔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되니 또 걔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8-10번을 보겠습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 건데요. 자,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세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a가 0보다 얘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는요. xy가 0인 경우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뭐랑 비슷해요? 판별식이랑 비슷하고 뭐랑 비슷해? 아래로 블록이 위한 조건이랑 비슷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차 함수의 판별식을 이용할 건 아니고 우리가 2차 함수의 판별식을 증명하는 과정이랑 똑같이 가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을 어떻게? 네. 자, 이렇게 합시다. ax 제곱 더하기 얼마? b의 xy예요. 요 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ax 플러스 얼마에 제곱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bxy가 나오려면 더하기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에는 2분의 by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하면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2분의 abxy니까 2배 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제곱식으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4분의 b제곱에 y제곱이 필요합니다. 맞죠? 아이고, 위에다 쓸게요, 그냥. 근데 없던 걸 썼으니까 얘는 4분의 b제곱 y제곱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요? 빼면 되고요. 더하기
cy제곱은 0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ax제곱 2분의 by 전체에 뭐가 되고요? 제곱이 되고요. 자,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이걸 4분의로 딱 써주면 4분의 요 놈을 옮겨주면 어떻게 돼요?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얘가 4cy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y제곱이 됩니다. 맞죠? 아, 이거 마이너스로 쓸 걸 그랬네요. 선생님이 조금 마이너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뭐가 돼? 네, b제곱 마이너스 4 선생님이 뭘 잘못했냐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a가 붙어야 되고 여기도 a가 붙어야 되고 여기도 a가 붙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4a분의 y제곱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ac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뭐고요? 항상 0보다 커나 같고 b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어떻다 그랬으니까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음수입니다. 그럼 음수를 뺐으니까 더한 게 될 거고요. 얘는 크거나 같아지겠죠? 뭐보다? 0보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야? 우리가 2차 함수의 판별식을 따지는 거랑 거의 흡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예. 자, 좋습니다. 요 다른 증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y가 0이면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가 0일 때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y가 0이 어떨 때? 아닐 때만 증명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이라는 걸 y제곱을 앞으로 빼낸 다음에 a의 뭐야? y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y분의 x 더하기 얼마? c.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요 놈은 뭐예요? y제곱에 at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죠. y분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이해되죠? 그래서 y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건 당연하니까 a가 양수니까 y가 0이 아닐 때만 증명하면 되고 그래서 양변에 y제곱을 앞으로 빼내고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y가 0이 아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y제곱은 항상 뭐이고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얘가 항상 0보다 큰지만 살피면 되는데 잘 보면은 이 t에 대한 이차함수이고 t에 대한 이차함수의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t축과 만나지 않고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물르긴 함수가 돼서 얘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곱한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번까지 했고요. 1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